어저께 하정우 수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사의를 표명했고 오늘 하정우 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이 인재 영입 돼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지역구에서 활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북갑에서 하정우 수석과 같이 붙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SNS 설전을 벌였는데 그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한동훈 전 대표가 하정우 전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라고 해야 출마할 거고 아니면 청와대에 남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 지시한 거 아니냐? 하 전 수석과 청와대에 묻는다. 북갑 출마 지시한 거 맞냐? 그러면 선거 개입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을 하셨고요. 아이, 저런 지적을 좀 하지 맙시다 좀. 에이. 잘못 잡으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러면 박민식 장관이나 그때 네. 장차관들 막 출마한다고 다 나왔었을 보냈는데. 때 그러면 그때도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뭐 네. 이렇게 좀 뭐 지적하는 건 조금 네. 그러니까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대리인으로서 대리인과 나의 대결이다라는 그 구도를 만들고 싶은 건 알겠는데 저런 건 좀 억까죠.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나와 이재명 대통령 간의 1대1 대결이다. 사실 그게 본론인데 네. 그 빌드업을 하려고 네. 앞에 그 발언을 깐 거죠. 배경으로. 아. 그래야지 앞뒤가 맞는 네. 거죠. 선거 개입이다라고 하면서 네. 선거 개입한 이재명 대통령과 나와의 싸움이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표는 부산 북갑 주민들의 표를 받아야 되는 네. 조금은 이제 구도상으로 볼 때 어색하다. 사실 그런 생각은 솔직히 좀 들어요. 제작진에서 저희 부산 북갑 관련한 여론조사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혹시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저희 얘기 계속 하는 네, 거 중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거기에서도 오늘 아침에 네. 그 여론조사 삼자로 꽃? 네, 네. 여론조사 꽃에서 지금 나왔고 그 전에도 이제 다른 데서도 나온 게 있고 네, 뉴스 토마토였나요? 그게 미디어 토마토. 미디어 토마토에서 네, 네. 한 게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도 한 건 사실 한 건 있고요. 거기서는 하정우 수석이 훨씬 더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걸로 보이고. 하지만 또 우리 후보 그리고 또 아직- 무소속 후보를 더하면 네, 좀더 높다. 근데 아직 네. 국민의힘 후보는 정해지지 않았어요. 박민식 후보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네네. 그냥 추정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정우 수석이 본인의 SNS에 띄웠어요. 그 하정우 수석 SNS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통님을 설득했고 제 의견에 동의하시고 바로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국익을 위해 힘쓰라고 하셨지요. 통님 지시가 아니고 제가 설득한 거니 선거 개입이 될 수 없지요. 억지 논리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SNS를 올렸는데 저는 약간 여기서 제점에 약간 의아했던 건 통님이라고 부르던데 좀 깬다. 이건 솔직히. 왜 네. 보통 청와대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통일이 됐나 봐요. 그렇게 불렀던 말한테 쓸 수 있죠. 왜? 예, 예. 네, 아니 그러니까 뭐. 보통은 대통령님 하는데 여기서는 약간 좀 이게 통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밈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뭐라고요? 저 무슨 통, 무슨 게시글과 통. 무슨 뭐 통아저씨 사진까지 합성해가지고 대통령이냐 아니면 막 정말 그 뭐 자조 섞인 뭐 드럼통이냐 아니냐 막 이런 것 때문에 드럼통. 여러 트위터나 커뮤니티 등에서 막 놀리는데 근데 그러니까 굳이 통님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내지는 네. 대통령께서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되는 건데 네. 통님 거니까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러니까 저런 거 사실 그냥 반응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맞아. 네. 그냥 그러니까. 자꾸 반응을 한동훈 하셨어요. 대표가 시비를 걸면 네. 반응을 안 하고 말면 그거야말로 일희일비 안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네. 굳이 저렇게 뭔가 뭐 지지자들의 어떤 요청 내지는 네. 일러바침 때문에 그렇게 게시글을 올린 거라면 음. 오히려 일희일비 한다라는 느낌을 더 주기 때문에 아. 아직 좀 정치적으로 정치인이 덜 됐다라는 느낌을 좀 확실히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수석이 보통 이제 뭐 여론조사를 대부분 보면 어떤 좀 편차는 있어 보이는데 40에서 35 왔다 갔다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전재수 의원은 여기서 될 때 52% 이상 득표를 해가지고 득표를 했는데 하는데. 지금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현장에 투입이 됐었을 때 이 지지율을 전재수 의원의 지지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 못 받을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이거 좀 약간 현실 정치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특히나 선거는 전재수 의원이 그렇게 끌어올리는데 20년 걸린 거예요. 바로 그렇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이번 선거에서는 부산시장 후보 전재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시너지가 있으니까 처음 나온 것 치고도 본인이 좀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은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지지율은 나온다 안 나온다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응답을 한 거기 때문에 네. 하정우 수석을 지지하는 사람일지라도 야 아직 결정 안 됐더만 이라고 안 할 수도 있고 네.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민식 후보 지금 국민의힘 언제 공천해 주는 거죠? 5월 7일까지라고 했나요? 경선 방침이라고 또. 예. 네. 경선? 5월 7일. 까지는 전체가 다 이제 세팅이 그러니까 되는. 당권파 패널들 입에서 나이브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왜요? 아니 뭐 지금 사실 장동혁 대표 그렇게 비판 안 하는 쪽인 뭔가 장해찬 전 부원장이나 아니면 그렇죠. 박민영 좀 대변인도 이렇게 서둘러라. 공천 늦는 거에 대해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에 반응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 박민식 못 받을 수도 있다며라고 하면서 응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게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하정우 수석도 늦었는데 늦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본인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좀 모시고 나오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진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늦었는데 우리보다 더 늦은 데가 있네. 국민의힘 빨리 공천 확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박민식 후보는 이제 본인으로 거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모르는 한데, 거죠. 근데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공천받은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저는 네.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늦었다라고 하지만 대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네. 또 이제 시장 후보가 추경호 의원으로 딱 낙점이 되면서 빠르게 또 이제 당 지지율도 그렇고 회복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는 완전히 제가 전혀 모르는 곳에 이제 험지에 출마를 지역구에 출마를 해봤는데 제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십니다. 왜냐하면은 제 제자들도 이제 레이나 쌤이라고 하는 제 예명으로 보통 알고 그죠. 있지 네. 제 이름 김효은 석자를 몰랐단 아, 말이에요. 그래요? 네, 전혀 몰랐어요. 근데 공식 선거 기간 되고 벽보가 딱 붙으면서 이게 쫙 삽시간에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결코 늦지 않다. 네, 그래서 5월 7일 예정대로 가는 것이 뭐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시간차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부원장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이제 동의를 해요. 왜냐면 옆에서 지지자들이 보기에 그냥 하염없이 세월 가는 것 같고 저쪽은 후보 세팅 다 했는데 네. 우리는 뭐 하냐. 네. 그 이제 지역 사무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당에 늘. 근데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당권이 있는 지도부의 그립감이 또 아주 세지는 않잖아요. 현재 당 지지율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모든 구성원들한테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벽보 붙고 나서부터 이제 쫙 이제 지지율이 붙는 것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시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 조사가 나오고는 있는데 보면 지금 3파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크게 보면 4대 3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4대 3대 3 정도의 어떤 이 3자 구도로 가고 있다는 느낌인데 이제 보수 진영표가 갈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뭐 단일화 될 수 있을 거라고 않겠죠. 저도 절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절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가? 저는 늘 거기에 그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북구갑의 단일화라는 거는 북구갑의 장동혁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과 같다. 제로야 제로. 네,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친한계 정성국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 3자 구도가 될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나 국민의힘 후보가 하정우 전 수석을 이기기는 어렵다. 쉽지가 않다. 만약 민주당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 단일화 요구 역시 많이 분출될 것 같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그 박민식 전 장관은 아침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단일화 가능성은 1도 없고 주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의 측근들이 계속 단일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뻔하다. 쉽게 말해서 지금 3파전으로 되면 자신이 없는 것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적은 있으십니다. 뭐 관련해가지고 뭐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정우 수석이 유리하다고 북구의 할 특징이 것이고 하정우한테 안 가는 표가 박민식한테도 갈 수가 있어요. 구포라는 그 지역 연구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네. 또 MBC에서 이렇게 지역민들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네. 하정우랑 박민식은 우리 지역 사람이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전재수를 찍었었던 유연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파성보다는 만약에 하정우를 찍지 않으면 박민식한테도 표가 갈 수 있다라는 그 가정이 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재수 의원이
시장 후보가 엊그저께 구포시장에서 출마 선언인가 했거든요. 네. 구포시장 반응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요. 장난 아니에요. 아 그래요? 보통이 아니야. 어. 그걸 하정우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 구포시장 분들이 눈물을 흘려요. 눈물 난다. 어떻게 막. 진짜? 예, 예. 형님, 누님, 어머니, 아버지예요. 그냥 다. 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에요. 전재수라고 아. 하는. 근데 과연 하정우 수석이 그 전재수의 아성을 따라갈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SNS 저렇게 올리는 저 성향을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렇게 막 약간- 살갑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 예. 그래서 전재수가 받았었던 표를 올곧이 다 받을 거라는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네. 그게 혹여나 박민식한테 가면 음. 3자 구도를 하더라도 워낙 보수 유권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여론조사 응답 측에 잘 잡히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보수의 결집이 일어난다면 박민식한테도 좀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보수층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층에서 그럼 보수 지지자들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개혁신당을 지지하든 뭐 무당층에서 어떤 이번에 국민의힘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오히려 지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지지층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여론조사 여러 가지 나왔지만 예. 1위를 하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리미트가 걸려 있는 느낌이에요. 상방이 있습니다, 확실히. 예. 그러니까 보통은 당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 뭔가 순교자의 이미지가 있으면 그게 유승민 대표든 유승민 대표를 따라갔었던 과거의 새누리당 의원들이든 간에 꼭 여론조사 1, 2위를 항상 기록했었어요. 특히 유승민 대표도. 근데 한동훈 대표는 좀 상방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런 지지층으로 하면서 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른바 속된 말로 깔딱고개를 넘어야 되는 건데 그건 선거 캠페인으로 가능한 건데 과연 선거 캠페인으로 한동훈 대표가 그걸 유권자들한테 소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뭘 한계라고 본인을 표현을 하시는데 네. 이제 조직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지역 선거는 조직인데 조직이 없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불리할 수도 있다.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땐 저는 조직이라는 건 좀 되게 허상인 것 같고요. 뭐 사실 동탄에서 이준석 대표가 조직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하나만 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진정성은 선거 캠페인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100개 단지 다 돌면서 영상 찍고 그걸 바이럴 해가지고 기사 나고 주민들이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네라는 게 막 이게 소구가 되니까 이제 표가 오는 거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그런 노력을 기할까? 지금 영상들을 보면 북구에서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많이 돌아다니시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그게 다예요. 에? 그게 답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제가 북구를 위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아니 샵 북구북구 한동훈. 그러니까 그 이상의 감동을 줄 만한 이벤트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필 편지 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뭐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 그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자필 편지를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는 그 예비 후보자 홍보물이라고 해서 유권자들의 이름을 다 달리해가지고 봉투에 이름도 달리해서 이렇게 18,000장을 뿌린 거예요. 근데 그냥 나 자필 편지 썼으니까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할 거다. 하여튼 그래도 뭐 무소속으로 가서 얼마 되지 않은 기간인데 그래도 최소한 지금 박민식 후보와 비슷하게 지지율이 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한동훈 대표로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제가 아까 해시태그에 보니까 북구북구 한동훈이라고 붙이시더라고요. 뭐 뿌꾸뿌꾸까지 이제 진화를 했는데. 네, 붙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그 동탄 캠페인을 저도 이제 근처 지역구였기 때문에 좀 그렇죠. 주의 부산 깊게 바로 옆에 봤었거든요. 있으면. 네. 근데 사실 이 공중전에 능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전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단 열심히 말이죠. 하셨죠. 마지막에 무박으로 네, 자지 않고 계속 자전거 타고 지역민 만나고 거의 탈진할 정도로 했던. 그래서 막판에 그게 사람이 너무 열심히 저 사람이 팬이 내가 사실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자인데 뭐 이준석 대표가 맨날 동네에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근데 너무 열심히 하고 와 저러다가 쓰러지겠네 젊은 사람이 이러면 짠해가지고 또 만약에 맞아요 표가 정말로 이게 지역구는 가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나를 내려놓고 모든 걸 던졌다라는 진심으로 호소를 해야 그 깔딱고개를 넘는 건데 그거를 넘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뭐 길거리에서 내가 북구에 붕어빵을 샀어. 뿌꾸뿌꾸 붕어빵.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다고 이게 진심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에 모르는 지역구 나갔지만 정말 운동화 빵꾸 날 때까지 떴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 40일 정도 좀 넘게 선거 기간을 하면서 정말
앉아서 밥을 먹으면 표 떨어진다는 얘기 들으면서 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해도 그래도 쟤 우리 사람 아니잖아. 그 소리 제가 안 들으려고 그 오산시 지도에 있는 온갖 그 지도 안에 그 뭐 시장이 어디 있는지 학교가 어디 있는지 도로가 몇 번 도로인지 이걸 전 다 외워가지고 칠판에 그리는 쇼까지 다 했어요. 다 외워서. 그러니까 그런 정성이라도 있어야지 외부 사람한테 표 하나 줄까 말까인데 지금 20%가 나오는 이 지지율은요. 그래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 맞다 그 사람 대권 주자지 대선 주자 차기 대선 주자였던 사람이지라는 그게 있어서 일단 공중전으로 가장 많이 끌어올린 최상위가 지금 20%대 초반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가고 우리가 지금 당 차원에서 어떤 후보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경선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로 만약에 뭐 되거나 아니면 다른 분으로 되거나 뭐 정해진다. 그럼 당에서도 이제 열심히 총력을 다할 겁니다. 비록 주말에 저는 이거를 해당 행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제 서울이 지역구인 분들도 부산에 내려가서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부산 지역 민심을 이제 서울시 의원이 전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부산의 민심의 밑바닥 민심은 지금 한동훈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셨어요. 근데 이제 또 막상 이제 누군지 뻔히 아는데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 그렇죠. 택시를 탄 택시 기사님이 되고 안 될 거라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손님인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다들 이제 총동원해서 돕고 있는 게 지금 20%대라고 하면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민의힘 후보한테 몰릴 표는 결국엔 다 모인다. 그러니까 양당 체제로 갈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선거가 다 그랬습니다. 장해찬 전 부원장이 이걸 너무 잘 아는 사람이 경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분석을 한 거죠. 하여튼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무소속은 결국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 성치훈 부대변인 보셨을 때는 당연히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 가면 유리할 것이다라는 결론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캠페인 방식에 대해서 제가 굳이 비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지금 두 분이 계속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하정우 전 수석의 SNS에 대해서도 뭐 이재명 대 나의 구도가 생길 것이다 말하는 것 그리고 구포초 앞에서 뭔가 본인을 막 뭐라고 하는 그 지지자들을 뒤로 하고 뭔가 제가 북구를 떠나는 일은 더 큰 선거 할 때밖에 사실상의 대선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자꾸 이미 마음이 대선에 가 있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거는 전략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그 발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분의 진정성을 보이고 싶다면 굳이 더 큰 도전, 그러니까 아마도 북구갑 사람들이 대선 후보급을 좋아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아니 또 우리 패널들이 약간은 비판적인 얘기를 해주셨을 텐데 우리 청취자 중에 또 우리 한동훈 후보를 또 지지하신 분도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분들을 또 대변해서 약간 얘기를 드리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지금 그 팬덤 소위 말하는 10만 팬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말마다 지금 부산을 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를 대절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우려들, 그러니까 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팬덤에 테러 당한 사람. 테러 당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페이스북 댓글. 댓글. 저도 늘 당해봐서. 팬덤은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맞아. 안 가는 게 한동훈 대표를 돕는 일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갑 주민들을 만나야지 팬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북갑 주민들이 저 사람은 팬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러 내려온 거야 라는 평가를 듣게끔 하고 싶으세요? 게다가 지금 사례가 있잖아요. 구포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좌표 찍고 있대요. 맞아요. 카톡방에서 여기 횟집은 파란당, 저기 횟집은 장동혁 대표, 저기 횟집은 윤호개인, 여기 뭐 불매운동 합시다 성향 분석 팔아주지 맙시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을 갈라치고 있답니다. 그게 과연 한동훈 대표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팬덤들은 멀리서 박수 쳐주시고 진짜 한동훈 대표가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서 그게 뭐 회초리든 엄한 비판이든 간에 듣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도움되는 지금 팬덤이다. 진행자께서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그래도 대변해 해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렇게 또 치고 나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그 움직임이 있다. 그리고 보니까 북구에 무슨 도토리 쉼터라 해가지고 두 군데를 만들어 놓으셨대요. 도토리 쉼터. 뭐 지지자들이 이렇게 뭐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근데 아니 이분들도 지역 상인들의 어떠한 그 뭐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 팔아 주시려고도 열심히 하시기도 하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좀 조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너무 부담되지 않은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점도 제가 이제 또 자정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막 되게 그런 드릴게요. 좀 과한 이기인 총장이 비판하는 과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정하자고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전 장해찬 전 부원장이 빠지는 만큼 빠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장해찬 부원장은 본인의 귀책 사유로 어떻게 보면 무소속으로 간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누가 봐도 이건 약간 쫓겨났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소속 후보여도 이 장해찬이 빠졌던 만큼 장해찬 후보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28%까지 찍어봤는데 9점 몇 프로까지 떨어졌다. 그랬죠. 근데 그만큼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한동훈 후보의 그 가장 큰 그거는 보수 진영 안에서의 정말 우리가 지더라도 한동훈은 안 되라는 정서가 은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그 말해야 돼 뉴스토마토가 그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서울 24일랑 25일 양일간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거기에 단일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그렇죠. 여론조사 12회 그렇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게 46%가 7%가 나와요. 맞아요. 더 높죠. 그게 예, 민주당 지지자보다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 반대했다고 했겠죠. 그랬죠. 한동훈 지지자들은 단일화 찬성한다고 했겠죠. 그렇죠. 박민식 지지자들 중에 아, 박민식 후보 지지자들 중에 단일화는 야 절대 우리가 안 지는 된다. 한이 있어도 절대 안 되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20%는 있다. 아마 그 또 더하기로 하면 한 10% 이상은 무조건 있다는 건데 그게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보수 진영에서 서로 아무리 같은 진영이어도 서로 선거하다 보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기서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런 것들 장면 연출되면은 아우 그럼 안 되겠다 단일한 쟤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지더라도 안 되겠다라는 게 늘어나면은 혹시나 그 한동훈 대표 쪽 사람들이 원하는 네. 자발적 단일화 지지자들이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한 자발적 단일화가 오히려 허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최대한 그 저쪽이 자극할 때 그 구포초 앞에서 저는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지자들이 성숙한 모습 못 보이면 아까 이긴 총장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 선 넘으면서 싸우는 모습 보이거나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 보이면 제가 말한 그 이 허들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아, 네. 이거 지더라도 해주면 안 된다는 허들이. 그리고 뭐 네. 억울하게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재심할 수 있는 가처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당 차원에서는 드렸어서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말씀을 하시면 마치 우리 당에 있는 그 당무감사위나 윤리위가 이 당원 당규에 따르지 않은 어떤 그런 자기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까지 충분히 다 드렸기 때문에 본인께서 뭐 다른 분들처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억울하게라는 단어는 사실 저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뭐 그 당정 갈등 때문에 또 많은 우리 그 지지자분들께서 그런 40몇 프로의 뭐 단일화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방송 출연해서 예전에 제가 총선백서 팀에 있을 때 총선백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써야 되는 것이고 네. 그 당시에 우리 뭐 당정 갈등이 하도 이제 문제였을 때였어 가지고 질문 개수까지 주어까지 다 맞춰서 공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백서 팀 자체를 아주 마타도어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는 편향되게 쓰지 않았다는 한마디를 제가 했음으로 인해서 저도 댓글 테러를 3,800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김근식 위원장님도 저는 솔직히 이해하는 게 뭘 한이 되신 게 네. 그게 갑자기 본인도 그냥 본인이 생각하시는 대로 이런 건 고쳐야 되고 이런 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어떤 애정어린 조언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댓글 테러를 당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마상을 입으시거나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 아니 관련해가지고 뭐 딴 얘기긴 한데 김근식 위원장 지역구에서 김근식 아웃이라고 시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한동훈 대표의 팬덤들이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리고 김근식 교수가 뭐 사고 쳤나 저는. 그러니까요. 굳이 이렇게 굳이 그래서 저도 의아해가지고 좀 하여튼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